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우리 경제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학은 인간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내보낸 것 중에는 사랑과 이혼의 경제학이 있어요. 사랑할 때, 헤어질 때. 요즘에 누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했던 빌 게이츠 유명한 사람이 상당히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혼한다고 그래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거기다 아마존의 창업자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또 경제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사랑, 범죄, 교육 이런 거를 경제학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다룬 것은 짝사랑은 실패한다. 여러분 짝사랑 하시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하려고 영화 같은데 이런 걸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 코로나라 영화도 잘 보지도 못했고 또 최신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언젠가 열보다 더 큰 아홉에 썼을 때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짝사랑 얘기를 하나 뽑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나이 17, 그때 평생을 짊어질 그리움을 가졌다. 산속마을 산리에 사는 홍연은 늦가기 초등학생. 그런데 21살의 총각 선생님으로 부임한 수하와 마주친 후 가슴 가득 밀려오는 이 첫사랑의 떨림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죠. 수업 후에도 교실 주변을 맴돌고 일기장에 수줍은 사랑을 고백하지만 수하는 멀리 있기만 합니다. 날 아가씨라 불러준 첫 번째 사람, 왜 그를 보면 가슴이 아픈 걸까? 총각 선생도 짝사랑의 열병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는 연인 있는 동료 교사. 그러나 이 사랑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홍연의 총각 선생에 대한 짝사랑은 설렘과 눈물로 하늘을 메우지요. 전도연과 이병헌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짝사랑을 애틋하게 풋풋하게 그렸던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제가 인용해 본 것들입니다. 짝사랑은 언제나 애달프고 마음 졸이는 열병을 앓게 하죠.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짝사랑은 가슴 설레고 마음만 아플 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모두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련만 마음이 서로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같은 기대로 사랑하고 결혼하다가 서로 기대가 달라 헤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학에서는 기대, expectation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짝사랑의 논리도 바로 이 기대로 풀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죠. 서로가 다른 방향의 기대를 하는 경제학에서는 비대칭적 기대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기대를 하면 대칭적이죠. 비대칭적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에서 홍연과 수아가 서로에 대해 깊은 바람을 하는 어떤 똑같은 대칭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은 홍연의 가슴이 아파할 이유도 없고 또 처음부터 아니면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금세 뜨거워졌을 것이죠. 기대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은 정보를 갖고 동일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비대칭적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기대도 비대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다면 서로 기대가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짝사랑도 바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비대칭적인 기대와 정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짝사랑이 가슴 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시장에서도 비대칭적인 기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농산물 시장인데요. 작년에 양파가 흉년이 들어서 가격이 폭등했다면 올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농부는 나 혼자 양파를 많이 생산하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작년에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측을 다른 농부도 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파가 풍년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역시 나만 많이 생산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년이 돼서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죠. 나는 많이 생산하지만 이웃은 적게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웃은 자신은 많이 생산하고 나는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비대칭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죠. 남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서로에 대한 비대칭적인 기대 때문에 모두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은 폭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산물은 전통적으로 1년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비대칭적인 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들었죠. 짝사랑 농산물.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은행은 항상 우량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야 돈을 띄지 않고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량 기업은 어때요? 우량 기업은 돈을 별로 빌리려고 하지 않아요.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 기업일수록 돈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하는 시장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하고 서로 비대칭적인 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기업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와 은행이 그 기업에 대한 정보, 이것이 똑같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서로 다른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짝사랑이 실패하듯이 부도가 나기 쉽죠. 보험시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보험회사는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한 사람을 보험으로 가입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는 어디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 서로가 비대칭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쪽에서만 잘 알고 있는 거래는 짝사랑과 같이 서로 비대칭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시장에서도 가스마리를 피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대칭적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 짝사랑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대가 많고 타인에 대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른 정보를 파악해 보십시오. 비대칭적인 짝사랑과 같은 기대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실패를 만들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십시오. 아예 포기하시든가 잘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